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2021년 제가 지금 오늘 처음 그 영상을 준비하는데 그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해 그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 경우가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쭉 이어왔는데 여태까지 그 19차례 그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군사합의나 정전선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짚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글로벌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 NPT 체제 그리고 핵실험이란 주제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짚었고, 오늘은 국제 무대에 어떻게 북한 핵 문제가 처음으로 폭로되고 대두되고 앞으로 어떤 그 액터들이 이 문제에 인발버 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핵 문제 그 배경 관련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9월 달에 프랑스 그 상업위성 스파2가 영변 핵단지를 이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세계 언론에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 활동이 처음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폭로가 됐습니다. 이 스파2라고 하는 건 이제 프랑스가 주도하고 그런 스웨덴, 벨기에가 협력하는 그 상업용 인공위성입니다. 당시에 찍혔던 이제 북한 핵시설은 우선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흑연 감성로고, 자, 이 5메가와트 그 리서치 리액터는 1980년도에 건설을 해서 86년부터 이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7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액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1990년도, 89년, 90년도 이때 이제 그 운행을 하는데 로우 레벨,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도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 가동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용 핵연료 스펜 퓨얼을 인출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하고 국제사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 영변 그 뉴클리어 컴플렉스에서 좀 떨어진데 5메가와트 그 원자로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50메가와트의 그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평안은 북도 저쪽 영변에서 북쪽으로 훨씬 더 가서 태천이라는 곳에 이제 200메가와트의 그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 이 속에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이른바 핵 재처리 시설을 이제 건설 중인 것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이제 북한 핵시설을 간략히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자, 좌측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올더 5 메가와트 리액터, 이것이 바로 이제 영변 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 흑연 감성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200메가와트 건설 중이라고 하는 이 태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해바다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unfinished light water reactor 해서, 자, 우리가 94년도 제네바 어코드 미국 핵합의에 따라서 자, 이 2기의 그 경수로를, 2대의 그 2기의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심포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미완성으로 짓다 말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수단이 미술 테스트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여태까지 지하 핵실험하는 그 풍계리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영변 지역을 다시 한번 크게 클로즈업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옆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룡강입니다. 그러니까 청천강 그 이제 지류입니다. 청천강 지류고, 이 영변이란 영변이란 마을은 이제 청천강 그 위쪽에 있는 마을이죠.
그 다음에 자 50메가 강 건너서 이쪽에 50메가와트 원자로 짓다 말은 거죠. 건설 중이었다가 이제 중단된 데가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야산을 지나서 남쪽으로 야산을 지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방사화학 실험실입니다. 방사화학 실험실이고, 그 바로 밑에 수직으로 남쪽으로 이제 연료 가공 공장, 그래서 fuel fabrication plant 해서 핵 연료를 그 가공하는 공장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한번 또 크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메가와트 그 원자로 있는 거를 다시 클로즈업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띈 것이 이제 5메가와트 그 원자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방사화학 실험실은 지금 이제 크게 클로즈업하면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전부 이제 구글에서 캐치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근본적으로 이제 오늘 그 오늘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자 먼저 간략히 그 핵연료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라늄 광산이라고 있고, 여기서 북한에는 약 한 2,600만 톤의 그 천연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광산에서 이제 그 광석을 캐서 그 다음에 정년 공장, purification해서 여기서 이 우라늄에서 우라늄 성분을 띈 이제 떡을 만듭니다. 이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데, 우라늄 정강을 이제 정년 공장에서 만들게 되고, 다시 이것을 이제 변환 공장에서는 우라늄 236 그 농축에 적합한 그 분말 형태로 이 떡 형태의 그 옐로우 케이크를 분말 형태, 그러니까 6불화 우라늄 헥사플로로이드 UF6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축 공장으로 가서 농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가공 공장에서는 바로 이제 펠렛 해가지고 약 한 1cm 정도의 어떤 이런 덩어리 1cm 정도의 그런 원통형 덩어리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단으로 여러 개 이제 캐틀링해서 스펜 퓨얼 롯 해서 자 핵 연료봉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부 이런 펠렛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고, 이 핵 연료봉을 다시 또 전부 감싸서 어셈블리만, 그것을 바로 이른바 이제 퓨얼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원자로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태우면서 이제 원자력을 발전소를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전소 돌린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는 건데, 스펜 퓨얼, 쓰다 남은 이제 사용한 이후에 남은 스펜 퓨얼, 이것을 rots, 이것을 이제 전부 이 저장 시설에다가, 냉각 시설에다 전부 이제 한 3달에서 5달 정도 전부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이제 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처리 공장에서 이제 재처리를 하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이제 우리가 추출하게. 자,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자 여기에서 전부 지금 현재 여기다 물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펜 퓨얼 사용 후 핵연료만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디솔빙을 합니다. 디솔빙을 하면서 전부 잘게 부수고, 그러다가 여기에 질산염을 넣어서 화학적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fission products,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해가지고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들은 걸러내서 여기서 이제 전부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이 바로 2단계를 거치고 남는 것들이 바로 이제 플루토늄하고 여기서 이 우라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은 지금 현재 우라늄이고, 자, 이 짙은 청색은 플루토늄인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재처리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89년도 2월 달에 이제 미국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자, 북한이 아마도 1992년쯤부터는 이제 플루토늄 생산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이 두 개 원자료가 이제 추가로 그 완공이 될 경우에 북한은 매년 플루토늄 추출량이 한 150kg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를 한 3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에 해당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소련과 중국, 한국, 일본에다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드디어 국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91년도 9월 27일 날 미 대통령 부시는 자,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전술핵 이건 전부 철수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전술핵 그 철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aval Land-Based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Abroad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한반도에 그 배비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 100기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산에 배비되어 있던 100기의 그 미군 전술핵이 이제 철수돼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고르바초프도 여기에서 화답을 하고 우리 소련도 이제 모든 그 land, sea-based short-range nuclear weapons 이거를 eliminate 전부 폐기하든지 아니면 좀 철수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럼 그 당시에 또 고르바초프는 자 미국과 소련 간에 이제 대규모 군축 협상도 하자 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나 이와 같은 그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이 관련 군축 협상이 후속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 그 이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해서 자, 한국은 앞으로 여기에 따르면 이제 핵무기를 시험하지도 test, 제조하지도 manufacture, 생산하지도 produce, 반입, receive, possess 보유하지도 store 저장하지도 deploy 배비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국은 재처리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도 갖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을 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도는 그 당시 이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IAEA가 사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찰을 북한 니들은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그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우리 국내 그 핵과학자들은 야, 지금 NPT 그 5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모든 그 핵 활동을 이제 평화적인 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 이런 거 다 보유할 수 있는데 왜 선짓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포기했느냐 이래서 많은 그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자, 이제 1차 북한 핵위기가 이제 90년대 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85년도 12월 달에 우선 NPT, 지난번에 말씀드린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여기에 가입을 했고, 또 여기 따르면 6개월 내에 지금 IAEA하고 안전협정 조치 그 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이걸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까지 이제 90년 초까지 아직도 이 Safeguards Agreement를 체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92년 1월 달에 북한은 드디어 이제 IAEA하고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해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핵물질, 이와 같은 핵시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에 따라서 이제 IAEA는 거기에 대한 이제 임시 사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달에 그 핵물질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Nuclear Material Declaration에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르면 16개 우리가 핵시설을 갖추고 있고, 북한에. 그 다음에 북한은 여태까지, 자, 89년도에 우리가 89개의 그 파손된 그 사용의 핵연료봉, 그러니까 defective fuel rods, 이거를, 재처리했더니 약 한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을 했다. 그와 같은 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90g인데 자 북한이 이제 90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IAEA는 과연 그런가 하고 2092년 5월 달부터 이제 에락 인스펙션 임시 사찰을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그러고 나서
92년 9월 달에 이제 사찰가들은, 무슨 보고를 하게 되냐면, 자, 북한이 이와 같은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 초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자, 우리가 직접 가서 사찰을 해봤더니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discrepancies in the initial report on its nuclear program 해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북한은 이제 99g 정도의 그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훨씬 더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그 리액터 5메가와트 그 이제 그 핵 그 활동 그 운행 그 일지 이런 것들도 전부 보고 언제 핵연료가 들어가는지 언제 인출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의 그 스펜 퓨얼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백트래킹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 봤더니 대략 10에서 12kg 정도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AEA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새틀라이트 이런 걸 볼 때 지금 두 개의 그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여기에 아마도 너희들이 지금 계속 핵물질을 감춰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 사찰, 스페셜 인스펙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 북한은 거부를 합니다. 이거는 자, 이 핵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군사기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자, 그 이듬해 3월 달에 우리 NPT 탈퇴하겠다. 그리고 자, 국제사회가 자꾸 우리 안보를 그 위협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는데 자, 준전시 상태다 선언하면서 서울 불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도 4월 달에 IAEA는 북한이 Safeguards Agreement 안전조치 협정을 이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미국이 드디어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 달에 이제 미국 협상이 시작되는데 북한은 자, 그러면 NPT 탈퇴 우리 유보하고 그다음에 IAEA 사찰 수용 이거를 약속하겠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핵무기 위협 사용 이런 것들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93년 7월 달에 북한은 이제 IAEA가 사찰을 다시 재협상하게 되면서 미국과도 이제 원자로 건설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메가와트와 같은 그런 흑연 감속로가 아니고 앞으로 미국이 북한한테 이제 제공할 그런 원자로는 경수로다, 라이트 워터 리액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 리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속재, 냉각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속재라고 하는 건 이제 핵 분열할 때 중성자들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중성자를 좀 느리게 모더레이팅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감속재고, 그 다음에 냉각재라고 하는 건 노심이 이제 계속 뜨겁기 때문에 이것을 차게 식히기 위해서 물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때 생성된 열을 이제 터빈으로 돌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냉각재인데, 그래서 이 중수로라는 게 있고 경수로라는 게 있는데, 중수로는 이 감속재하고 냉각재를 이제 중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더 무거운 D2O, 디트리움 옥사이드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근데 이거를 할 경우에는 이제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하다. 그만큼 핵 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중수가 이 중성자의 그 흐름을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경수로는 이제 냉각재나 감속재를 보통 일반 증류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 내지 3%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루토늄 추출이 이제 부적합하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만약 경수로를 제공할 경우에 이제 원자로를 제공할 경우에 이제 경수로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94년 2월 달에 북한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IAEA하고 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이제 7개의 그 핵기지에 대해서 사찰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IAEA 인스펙터들이 94년 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가장 센시티브한 그 플루토늄 추출하는 방사화학 실험실, 아까 리액터 그 밑에 있는 5메가와트 그 밑에 있는 강 건너 밑에 있는 그 방사화학 실험실을 이제 사찰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못 보여준다. 북한이 다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IAEA는 뭐라고 그러냐면 5월달에 북한은 이미 5메가와트 안에 있던 그 스펜 퓨얼 사용 핵연료를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 그래서 미국과 IAEA는 니들 이런 거 이동시킬 때 사찰단이나 감시단 그 입회하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건 못하겠다 하면서 IAEA 협정을 이제 탈퇴하고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으로부터의 제재, 이거는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94년 6월 15일 날 지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그 협상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 미국은 앞으로 경수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절대로 핵선제 사용 이런 걸 안 한다. 불사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미국 고위급 회담을 하자. 이런 거 얘기를 했고, 북한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핵 동결하겠다. 핵 개발 동결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NPT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류, 그 다음에 IAEA safeguards, agreement, 이거 유지하겠다. 그리고 5메가와트의 그 연료로 투입하는 거 이거 중지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재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약속은 이제 전혀 이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4년 10월 21일 날 미국과 북한은 처음으로 이제 핵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른바 이제 Agreed Framework in Geneva 해서 Geneva Accord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핵 합의인데, 여기 따르면은 이제 아까 얘기들 북한은 NPT 탈퇴 선언 이거 철회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핵시설 동결, freeze, eliminate its nuclear facilities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수를 주는데, 2개를 주는데, 1000메가와트짜리 2개를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 공급을 한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사업을 추진할 협의체로 이제 케도를 결성하게 됩니다.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이 세 나라가 이제 케도 멤버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제네바 어코드에 따르면 IAEA는 특별사찰을 포함해서 모든 IAEA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찰을 북한에 실시한다. 언제? 그러니까 경수로를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공급되는 그 즈음에 해서 이제 모든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계획은 한 2003년도 정도에는 이제 그 경수로가 완공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8천여 개 그 스펜 퓨얼 elements, rods, 이거는 이제 3국으로 운송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제네바 어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어코드에 따르면 이제 그 동결해야 될 북한의 그 핵시설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5메가와트 원자로, 그 다음에 5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 중단하고, 방사화학 실험실 이건 작동 중단하고 가동 중단하고, 연료 가공 공장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8천여 개의 그 핵연료봉, 이거는 이제 그 전부 밀봉을 해라. 밀봉해서 보관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8월 달에 한경남도 그 심포, 아까 그 동해 쪽, 최초 그 지도에서 오른쪽 그 동해 바다 쪽에 있는 그 심포에서 그 경수로를 건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99년도 12월 15일 날 케도가 한전과 그 턴키 컨트랙트를 그 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제 전부 이 경수로를 짓고, 그 다음에 키를 돌려주고, 그런 이와 같은 그 한전과 이제 케도가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2002년도 이제 북한은 HU Highly Enriched Uranium 그 프로그램 해서 고농축 프로그램, 우라늄 고농축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이게 탄로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는 여태까지 이제 그 제네바 어코드에 따라서 북한한테 주는 중유 공급 이걸 전부 중지하고, 그 다음에 경수로 사업 이것도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제네바 어코드는 거의 무산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무산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SNS나 무슨 구글 이런 데 전부 들어가 보면은, 이 제네바 어코드가 무사된 그 미국 핵 합의가 등장된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할 때, 거의 전부 다가 미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전부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자 왜 제네바 어코드가 무산되냐 근본적으로 저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핵 개발 포기할 의지가 없고 여태까지 이제 모든 협정이나 합의 이런 것들은 이제 순간 모면하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전술적인 카드로 전부 활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 94년도 10월 21일에 제네바 어코드가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로도 자, 96년, 98년, 99년 이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96년, 그다음 대포동 이런 미사일 발사 98년, 그다음에 NLL 침범에 따른 서해교전 1차 세계는 99년.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나면서 이제 경수로 사업의 차질을 초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근본적으로 IAEA 사찰 감시 활동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요구 이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미국 요구는 뭐냐 하면은 자, 핵심 부품이 이제 경수로 핵심 부품이 인도 이전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한 IAEA 검증이 끝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은 자, 이 케이도 측에서 미국, 일본, 한국 측에서 자, 우리 한국형 경수로 이거 표준형 이거를 심포에다 짓기로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 북한은 한국형은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그것 가지고서도 또 계속 시기를 많이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수로 공급 협정이 지연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는 자, 그 당시에 민주당 클린턴 정부 그러나 공화당 원들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하원은 이제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Agreed Framework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협정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한다는 이런 진위 이런 것들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미 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AF Agree Framework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네바 어코드가 무사된 배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2001년도 1월 21일 날 출범한 부시 정부가 북한을 한마디로 악의 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북 관계가 계속 악화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는 이제 출범하자마자, 자, 클린턴 정부 너무 유약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 협박에 대해서 계속 보상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보상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새로 출범한 부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아까 얘기대로 Axis of Evil, 자, 북한, 이란, 이라크, 이런 세 나라가 지구상에서 악의 축이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1년도 9.11 테러를 이제 경험한 부시 같은 경우는, 자, 극도로 far against terrorism에서 대테러 전쟁,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 북한을 절대로 좋은 눈으로,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02년도에 나온 이제 미국의 Nuclear Posture Review,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여기에 따르면은, 자,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차하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한이 대단히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축 프로그램, 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채널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탄로가 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중유 공급 이런 것도 전부 중단했고, 그 다음에 경수로 사업 이것도 전부 중단하면서 궁극적으로 Agree Framework 제네바 어코드가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이제 미국 간의 그 현안이 이제 핵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미사일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그 미국 간의 그 현안으로 주로 미사일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96년도, 97년, 98년, 99년, 2000년도에 걸쳐서 계속 그 미국 간의 그 미술 톡스에서 미사일 그 회담이 열렸습니다. 베를린, 뉴욕, 쿠알라룸푸르 이런 데서 이제 전부 그 계속 미사일 그 협상 테스트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에 걸쳐서 미국은 매년 대북 제재를 부여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중동에 대해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대포동 발사하는 등 계속 미사일 테스트 그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도 해외에 유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션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98년 이후부터 미국은 그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관련해서 자, 핵 문제도 문제고 미사일 문제도 문제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그런 이중고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 9월 달에 이제 드디어 그 미국 간에는 베를린에서 자, 그 미사일 그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앞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이거를 이제 유예한다. 모라토리움이 안 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이제 상호 방문을 하는데 2000년도 10월 달에는 그 당시 그 국방위원장, 부위원장인 그 조명록 차수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 그 공동선언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답방으로 당시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2002년도 이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 시도했다는 게 탄로난 그런 그 설명인데, 자, 10월 달에 당시 제임스 켈리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the Pacific Affairs. 동아태 그 차관 뭐죠? 그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야, 이제 서류를 하나 내놓고 우라늄 농축 장비의 그냥 통관 서류.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자재들, 그런 그 기기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몰래 그 밀반입했다는 그 통관서를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그 시인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북한 이 HU 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 프로그램 이 우라늄 그 고농축 프로그램 이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 그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여기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 설계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전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 HU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국제사회 규범 준수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여태까지의 약속 이거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제네바 어코드 어그리 프레임을 이거를 완전히 사문화시켰고, 그 다음에 NPT, IAEA, 세이프가드 협정 이것도 전부 이제 그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문화시킨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은 아까 얘기대로 자, 중유 공급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다음에 경수로 이기 주는 거 이 사업 중단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단단히 화가 나서 12월 달에 야 8천여 폐연료봉 방사화학 실험실 봉인했던 거 이거 전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 작동하는 거 이거 전부 중지시켰고, 그 다음에 IAEA 사찰 요원 이걸 전부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전부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1월 달에는 북한이 이제 핵사찰 그 규정을 위반했던 그 결의안을 이제 IAEA가 채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1월 달에 북한은 그 NPT 탈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탈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달 뒤에는 IAEA가 자, UN 그 안보를 이관을 해놓고 이 문제를 그 결의안을 채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모든 핵무기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폐기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바로 이제 2차 그 북핵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이런 그 대항상산 무기,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그 무기들이 만약 non-state actor,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 수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걸로 이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따르면 이제, 영해 영공에서 불량국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그런 불량국가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한다든지, 마약이나 위조 지폐를 실은 그런 운송수단을 돌린다든지 할 경우에 언제든지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3년도 4월 23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은 3자 이제 북경회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그 핵폐기 원칙을 수용해라. 이런 것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요구를 한대. 그래서 CVI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북한은 당연히 안 하죠. 그 다음에 2000년 6월 달에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이제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 지그프리테카 이제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레버러토리 디렉터 했던 지그프리테카 미 맨하탄 핵 프로그램의 최고 권위자인 지그프리테카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이제 북한의 플루톤 추출량은 아마도 한 25kg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2003년도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북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원자로의 새로운 연료봉을 장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 추출했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7년 마찬가지 2년간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시켜서 재처리한 다음에 다시 8에서 12kg의 플루토늄을 인출했다. 그러면서 2003년도는 이제 한편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다 이런 걸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대화도 하겠다 이런 것 이제 계속 병행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메가와트 원자로 8,000개 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이미 플루토늄 추출했고, 그 당시 2003년도는 이미 북한은 이제 NPT를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어코드 이거는 이미 사문화가 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북한은 또 무슨 언급을 하냐면 2003년 11월 달에는 우리는 지금 핵실험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월 27일 날은 이제 베이징에서 최초로 이제 육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북한, 미국, 그리고 주변 사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6나라가 모여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육자 회담은 2008년까지 지속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05년도 2월 10일 날 북한은 이제 핵 보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미 이제 핵 실험하기 전인데 그때 이미 우리는 이미 핵 가지고 있다 이런 핵 보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지그프리테카는 평양을 방문해서 실제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육안으로 직접 구경을 하고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jar containing plutonium metal 해서 이제 영변 과학자들이 이제 유리항 항아리를 내놓고 그 속에 이제 플루토늄 200g을 담아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지그프리테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이거, 그러니까 계기가, 방사능 탐지 계기가, 가이거가 움직이는 걸 봤다. 그러면서 용기도 따뜻하고, 이건 틀림없는 이제 플루톤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런 사실들을 이제 B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이제 북한이 2월 달에 이미, 우리는 핵무기 벌써 만들었다. 이런 공포를 하고, 그래서,
또 9월 15일 날은 미국이 자, 북한이 그 당시에 그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에이샤, 여기 지금 은행에 약 한 2,500만 불이 지금 돈 세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동결하겠다. 왜? 패트리어트 액트, 우리 그 법에 따라서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북한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2,500만 불이 졸지에 이제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게 됐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완전히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19 그 6자 회담에서 자 9.19 합의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면은 북한은 모두 핵무기, 핵 프로그램 이거 전부 드디어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생션을 가하고 있고 프레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핵실험은 근본적으로 2005년 그 6자회담 9.19 공동선언 이것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여태까지 모든 그 핵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파괴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그 선언을 사문화시켰고, 그 다음에 NPT 제재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내렸습니다. 그럼 2006년 11월 달에는 자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아세안 그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당시에 그 부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할 경우에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 전쟁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은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안전보장이나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북한은 먼저 관계 개선한 다음에 핵 군축 협상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2.13 이제 그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9.19 핵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이제 액션 플랜에 전부 6자 회담에서 6개국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북한에 5만 톤의 그 중유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60일 내에 이제 운행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또 5개의 그 실무위를 설치하자 해서 워킹 그룹 만드는데, 경제 에너지 협력, 비핵화,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이거는 이제 동북아 평화협정 체제 다루는 그런 그 위원회고, 미국 관계, 미일 관계, 여기에 따른 그 5개 워킹 그룹을 만들자, 이것을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6월 25일 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에이샤 2,500만 불 동결했던 걸 전부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27일에서 13일 13합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서 이제 90만 톤 중유하고 쌀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그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에서 테러 스폰서링 그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북한을 빼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적성국 교육법, 그래서 Trading with the Enemy Act, 여기에 적용을 북한에서 적용을 안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합의를 했다가 파기하고 합의를 했다가 파기하고 그러면서 합의할 때마다 북한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그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파기하고 이것이 이제 되풀이된 것이 94년 제네바 어코드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자 이제 5월달에 북한은 또 18,000쪽에 따르는 그 영변 핵시설 자료를 미치기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 확실한 그 검증을 위해서 우리가 자 이와 같은 핵시설 가지고 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다 18,000쪽짜리 페이퍼를 다큐멘트를 줬는데 여기에 이제 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한 달 뒤에는 북한은 중국에다가 뭐를 통보를 하냐면, 자 우리가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1차 핵실험할 때 2kg 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핵화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데몬스트레이트하고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 이 핵단지 이거를 이제 조만간 우리가 전부 파괴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쇼로 여기 영변 핵시설 내 냉갑탑을 이제 폭파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불능화 검증 요구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너희들이 준 18,000조 그 페이퍼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전성을 믿기가 어렵고 추가로 이런 건 달라 했는데 북한 거부를 했어. 그러면서 너희들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13선언 합의 이것도 전부 중단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IAEA 현정사찰 이런 거 전부 금지를 또 다 시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은 이제 2차 핵실험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날 이제 2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000개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고농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 원심 분리기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육불화 우라늄 생산 가능하다. 이런 거를 전부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음으로써 또 김정은의 모든 권력이 승계가 됐습니다. 이름으로써 북핵 문제가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됐다. 권력 승계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12년도 2월 29일 날은 또 미국 간에 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미사일 더 이상 쏘지 않겠다. 발사 유예하겠다.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우라늄 농축 안 하겠다. 그리고 IAEA 사자다 복귀 이런 거 좀 수용.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1년간 매월 2만 톤의 그러니까 24만 톤의 연 24만 톤의 식품 영양 식량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은 2012년도에 이제 헌법에다가 핵 보유를 이제 전문에다 명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거 대화로서는 절대로 못 푼다. 제재 강화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날 제3차 핵실험을 합니다. 제3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 이제 주장은 우리가 요번에 한 핵실험은 miniaturize the nuclear device with greater explosive force. lighter warhead 해서 이거 소형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 실험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 핵실험에. 그러면서 이제 핵무력, 경제건설 이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핵무기 다종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겠다 얘기를. 그래서 북한은 이제 2016년도에 2차례 걸친 핵실험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1월 6일 날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했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은 위력 매그니튜드 5.1이고 폭발력 6 내지 9킬로톤이고 이런 걸 볼 때 수소폭탄 실험하나 수소폭탄 되려면 엄청나게 큰 그 폭발력을 보여야 되고 또 매그니튜드 이것도 전부 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한 그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그 boosted fission bomb 증폭 핵 분열탄을 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수소폭탄일 경우에 먼저 여기서 기존 피션 bom이 터지고 이때 엄청난 그 고온 고열 이 고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핵 융합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의 그 피션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그 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부스트 피션밤이다. 증폭 핵 분열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증폭 핵 분열탄은 이제 기존 그 탄하고 좀 차이는 여기에 이제 뉴트론 이니시에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운데 트리티움 해서 삼중수소, 중수소 이런 가스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핏 이거는 그대로 있고 그 외에도 우라늄 235를 추가로 넣고 우라늄 238도 넣고 해가지고 훨씬 더 폭발력을 키운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수소폭탄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바로 그 1단계, 일단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위력을 떨치는 이제 그런 그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했다. 그 다음에 9월 9일 날은 또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Warhead can be mounted to missile, verify the warhead's power 해가지고 이것은 자, 미사일 핵탄두,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실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5차 핵실험은.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북한은 미사일 테스트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성 12도 테스트했고, 2017년 7월 4일 날은 화성 14 발사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은 화성 15 발사 성공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건 화성 14인데 화성 14고 여기 보면은 자 해서 이렇게 고각으로 쏴서 요런 거리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14, 15는 지금 이거는 ICBM이다. 14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00km 정도. 그다음에 15 화성 15 같은 경우는 한 13,000km 정도 나간다.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건 ICBM이고 화성 12는 이제 IRBM에서 중거리 4,500km 달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 지난번에 자, 이 테러 스폰서링 스테이트 리스트에서 빼줬는데 다시 백해서 리리스트 다시 이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테러 스폰서링 리스트에.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이 맞다는 것이죠. 2017년 9월 3일 날 했는데, 자,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대륙간 탄도로켓 자차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ICBM 탄도장착 수소탄 제작했고, 그 다음에 위력 조정 기술, 그 다음에 내부 구조 설계 방안, 이런 것들이 전부 정확했다는 거고, 또 총 폭발 위력, 그 다음에 분열, 융합,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1단계, 2단계, first stage, second stage, fission bomb, 그리고 fusion bomb, 1단계, 2단계 분열하고 융합, 이런 위력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모든 지표들이 이제 설계값에 도달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들 또 얘기는, 수소탄 1차계, 이제, 아까 피션 밤, 이제 원자 폭탄 터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2차계는 이제 핵 융합 반응이 되는 건데,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그런 플랜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죠. 자, 요 밑에 있는 요거는, W87 해가지고, Warhead, 핵 탄두인데,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 ICBM에 들어가는 핵 탄두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수소폭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쪽이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핵폭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융합을 이끌어낸 그런 연료들이 들어가고 핵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얘들이 요번에 한 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이다 해서, 거의 지금 구조가 이제 완전히 땅콩 모양으로 이것과 이것이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번은 확실히 수소폭탄 실험이 맞다. 요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실험 부분에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부터 20년까지 북한은 이제 핵무기 소형화하고 운반수단 개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자, 잘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여파로, 핵무기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켓팅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뜸했다는 거죠. 2018년도에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도 아직도 비핵화 할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이제 파기하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5월 24일 날 풍계리 핵시험장, 실험장 이거 파괴했고, 그 다음에 7월 24일 날 미사일 발사 시험장 철거했고, 그 다음에 ICBM 발사대 해체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정권 수립 70주년 그 기념식에서 ICBM 이거를 이제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달 일본 그 국방백서에 따른 북한은 이미 핵탄두 그 소형화 Miniaturization of Warheads에 성공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전에 이제 북한은 드디어 75차 노동당 그 창건 군사 프로이드에서 그 대량 그 ICBM을 가실하고 또 CNN 여기 대해서 World's Largest Road Mobile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용 그 발리스틱 미사일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간에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핵무기 그 원리에서부터 실제로 그 북한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그 개발 능력을 그 과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